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행정실수로 한 시민의 선거권이 박탈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는커녕 사건 경위조차 설명하지 않는 등 책임은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CBS가 보도한 선거권 박탈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실수가 발생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최근 10년 동안 작성한 수령인 명부를 조사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나섰습니다. 다만 징계 시효 3년이 끝났고 당시 실수한 직원은 이미 퇴직해 직접적인 징계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겉으로는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선거권을 박탈당한 피해자에게는 사과는커녕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시민의 기본 권리가 박탈당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과와 책임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겁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검찰은 행정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사무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고 피해자의 선거권 회복도 마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입니다.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권 관련된 업무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선거권 관련해서 뭐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권 논란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부산의 한 투표장에 찾아갔다가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인 결과 2016년 검찰이 수령인 명부를 잘못 작성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2년 전에도 투표에 참여했던 A씨가 이번에는 선거권을 빼앗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책임지는 기관이나 마땅한 구제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와 배달업계로 인력이 몰리면서 유례없는 택시와 버스기사 구인난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사 구인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채용 설명회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부산 지역 법인 택시 기사는 5,600여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800여 명에서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기사가 없으니 차고지에서 쉬는 차량도 늘어났는데 실제 지난 2월 기준 지역 내 법인 택시 가동률은 45%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법인택시조합 장성호 이사장입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택배나 타 직종으로 떠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택시 회사는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경영난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기사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합과 함께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신규 입사자에 대한 정착수당과 의료적성 검사비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업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사가 타 직종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사상 처음으로 버스 승무원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와 업계 모두 기사 찾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 지역 조선소들이 연간 10수억 원씩 내는 공유수면 사용료가 인근 울산과 경남에 비해 최대 7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의와 시민사회단체는 조선 기자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역 사정에 맞게 현실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영도구에 있는 HJ중공업은 육지에서 바다까지 넓게 펼쳐진 작업장에서 배를 만듭니다. 보통 바다를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국가 소유여서 이곳을 점유하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기업은 매년 10억이 넘는 자리세를 해양수산부에 내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D조선소도 연간 4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내고 있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주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부산 지역의 조선소가 대부분 오래전에 조성돼 도심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부산의 공유수면 사용료는 인근 울산과 경남보다 무려 7배나 비싼 상황입니다. 최근 부산상인은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인 중영도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나 이 같은 불합리함을 해결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 비판에 합류해 해양수산부가 봉이 김선달식으로 바다 사용료를 받고 있다며 징수를 유예하거나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 박인우 대표입니다. 바다는 전 국민의 것이에요. 해수부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선 굉장히 어려운데 공유수면 계획을 받아내면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부산 지역의 조선 관련 업체는 140여 개로 전국 비중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업계가 최근 고용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해수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검찰이 내연관계인 사업가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보 의원이 선거를 임박한 시점에 내연관계에 있던 사업자와 거액을 주고받았고 이 돈을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썼다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이 생활비로 쓴 돈을 정치 자금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전후로 사업가 A씨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의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국에서 주점 4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 B씨의 부친으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사업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9,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항 석컨테이너부두 2의 6단계에 국산 항만 하역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입찰이 유찰되는 등 항만 하역 장비 국산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2의 6단계에 도입할 컨테이너 크레인 등 국산화 장비 총 사업비는 3천억 원에 달하지만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4차례 유찰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업비 현실화와 제작장 마련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입찰은 계속 유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낮 기온이 28.7도까지 오르며 5월 중순 일 최고 기온 기록을 54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15도, 낮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21.6도, 습도는 68%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